모시는 것도 쳐봤는 거고, 신앙의 그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도 쳐봤는 거예요. 자, 이걸 쳐봤지 않고 하는 공부는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반이, 원불교의 공부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쌍을 쳐받는 이 공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모시는 이 공부를 저기 항마 정도 가서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쌍을 채받는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모시는 이 공부는 보통급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에게 숙제를 주어줘야 돼요. 고민하게 해야 되고, 그 공부에 우리가 발심이 나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법신불 이런 쌍을 근원하고 기본하고 바탕을 두는 신앙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쌍장 앞에 굉장히 교육편에서 1번으로 등장을 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게 순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쌍이 진리 나오고, 이런 쌍 신학 나오고, 이런 쌍 수행 나오고, 이런 쌍 사원문 나오고, 이런 쌍 법원 나오고, 이런 쌍 개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런 쌍장이. 목차를 보고, 이런 쌍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이 구성, 순서, 구성도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순서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서사, 이야기를 한번 넣어보면, 이런 쌍의 진리를 전제하고 이 진리를 신앙하고 또는 수행하며 이런 쌍의 진리를 채받아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우리가 서원하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쌍을 깨달았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적공하는 그 유무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길을 이런 쌍 법어에서 제시해 주셨고, 다시 맨 마지막으로 이런 쌍의 진리의 그 내역을 이런 쌍의 개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딱 못 박아 주셨다. 서사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쭉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어른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울 때 들은 것은 이런 쌍이 진리, 신앙, 수행은 정산종사님께서 초안하셨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이 초안했다고 정산종사님이 지신 거 아니에요? 그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산종사님이 이것을 초안을 하신 거예요. 초안을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이 말 듣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충북 가보면은 종법실 옛날에 처음 이름이 영춘원이잖아요. 영춘원. 그게 이제 원기 13년도에 제 1대 1회 이게 12년 1회잖아요. 우리가 12년씩 끊으니까 1회. 이게 원기 13년도에 제 1대 1회를 기념해서 지은 기념관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 무슨 기념관 있듯이 영춘원이 그 기념관인데, 나중에 이제 그 대종사님이 그곳에서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된 이유도 그곳에서 꼭 머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때 강대로 말하면 총구에 가장 공개된 곳으로 나오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거기에 계시고 싶어서 계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금강원에 계셨지 않습니까? 금강원이 우리가 말하는 종법실이었어요. 근데 금강원이 여자분들 숙소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돼요. 또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맨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종법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조실 여러 이름이 있으면 공식 명칭 종법실이죠.
처음 명칭은 영춘원. 근데 그 옆에 이제 공회당을 보면은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옛날에 거기가 성적당 간판도 붙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산종사님이 계시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초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하셨대요, 제자들이. 옆에 바로 대종사님 계시고 그 옆에 바로 정산종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부름을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글을. 근데 그때 그때 좀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았는데 보면은 뭐가 많이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축소시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대종사님은 정산용사님은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걸 대종사님은 더 줄여진 것이 현재 이론상 진리, 우리가 지금 이론상 진리장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 참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이렇게 주고, 그렇죠? 가르침을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제자들의 지혜를 또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지혜들을 다 수렴해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도 참 저는 참 위대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공부를 가르치고 거기서 이것을 함께 이렇게 그런 그것마저도 다 수용해서 그 지혜를 함께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왜 이 순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런 쌍장을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 교의편을 보면 이런 쌍장을 앞에다 둠으로써 뒤에 나온 사은, 사요, 사막, 팔조를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냐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런 쌍의 진리에 사은을 배워도, 우리가 사은을 공부해도 이런 쌍의 근원한 사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런 쌍장을 공부해보고 그럴 건데, 이런 쌍의 안목이 이렇게 배제된 사은의 논의는 안 맞다고 봐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담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런 쌍과 어떻게 연결해서 사안을 이해돼야 되는지 이걸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있어요. 이런즉 사은 뭐 이런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서사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쌍이 근원한 사은이다. 또 이런 쌍에 기반한 사요다. 사요가 그냥 대종사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쌍의 깨달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런 쌍의 자리를 우리가 그냥 명제적으로 말하면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가 이런 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리라고 해요. 성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내 자녀, 나무 자녀 구분하지 말고 가르치자. 그리고 특히 타자녀 교육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를 알기 때문에 공도에 헌신하고 공도를 모시고 공도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면 이게 이런 쌍자리라고 봐야죠. 성리의 근원에서 사요도 있는 거예요. 사요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쌍에 기반하지 않으면 사요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대종사님의 대각의 안목에서 나온 법설이라는 이 우리들의 소중함과 이 그 간절함이 부족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쌍에 바탕한 사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수양한다고 하면 정신, 이것이 바로 이런 쌍의 발현이라는 이런 우리의 재불재성의 시민자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는 이 자리에 대한 이해가 그 자리에 근거해서 발현된 게 바로 정신의 경지인데 이 경지를 계속 발현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발현을 해내야 되는데 이걸 정신수양인데 이렇게 기반하지 않으면 정말 정신수양도 어떤 게 기능적이고 또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더 근원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야 한다. 8조도 바로 이런 쌍의 발현으로서 8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무조건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이것도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런 쌍을 체득하지, 이런 쌍 이 자리, 우주만유의 본원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런 쌍 이 자리를 체득하지 않고는 또 이 공부에 대한 발심, 이 공부에 대한 우리가 발심이 있는 거죠. 대종사님을 좋아하면 이 공부도 좋아해야 돼요. 근데 대종사님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건 모르겠다고 해. 그것도 이해는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내면 안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소태산의 교법을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 자리에서 전개되는 사은을 알아야 사은에 보은하게 되고 보은하게 된다. 이런 쌍, 이 자리를 알아야 사은에 보은하기가 훨씬 더 적합해진다. 또 이런 쌍 안목을 갖춰야 사유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난다. 이런 쌍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사막에 대한 우리가 이게 이 실상이 딱 드러나는 거죠. 이런 쌍 이 자리에 그 깊이가 있을수록 신분호성의 진행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게 서사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한번. 자, 순서상으로는 지금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순서상으로는 진리, 신앙, 수행, 서문, 법어, 개송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오는데 저는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쌍장은 이런 쌍 서문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할 수 없이 진리장부터 이렇게 이런 쌍 진리부터 설명을 해 나가는데 항상 좀 찝찝함이 있어요. 제가 이게 잘하는 건가?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좀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내가 다음에 다시 하면 뭘 하면은 나는 이런 쌍의 서문을 중심으로 이게 어감이 있잖아요. 분위기 뭔가 이렇게 설명해도 사람도 분위기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를 이런 쌍 서문이 좀 더 이렇게 그 내용의 중심이 되고 그쪽으로 이렇게 귀결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저 자신의 좀 마음을 굳혔어요. 하면서 느끼는 제 감정입니다. 근데 보면 이런 쌍 서문을 보면 우리가 보통 서문을 보면 크게 구분하면 내역 부분하고 이게 그 책 쓴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었는데 잘못 쓰다 보면 항상 내력 이렇게 써요. 내력 아니에요. 내력을 쓰면은 안 맞아요. 이게 내역 이응 내역 이렇게 써야 돼요. 말할 때는 이게 좀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뭔가 표기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내역 앞에 부분 내역이 있고 우리 어리석은 중생부터 쭉 뒤에 나가는 것을 서원 부분이라고 이렇게 양대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쌍장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내역 부분, 이론상 서원문에서 그 내역 부분에는 이론상 진리하고 관계되죠. 이론상,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의 내역 부분하고 이론상 진리의 설명이 말을 했는데 서로 말이 안 이게 좀 이상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딱딱 안 맞아요. 이론상 진리장을 설명할 때는 또 그 말이 굉장히 좋게 들렸어. 그것도 이론상 서문을 얘기할 때 내용이 또 정말 좋아. 괜찮아. 정말 뛰어나셔. 그런데 두 개를 딱 맞춰보면은, 어딘가는 아구가 안 맞네? 그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살펴볼 때가 됐어요. 우리가 벌써 교당 이만큼 시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이제 안 맞는 건 좀 안 맞다고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되니까, 우리가. 그리고 사실은 이론상 내역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유무, 어찌 보면은 이론상 성으로 말하면 유상, 무상. 이 내용으로 정말 간단 명료하게 그 진리의 내용을 뭐라고 할까, 압축미죠, 압축미. 딱 설명한 것이 이론상 개송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통하는 거죠. 이론상 서문에서 보면 앞부분 이론상 내역 부분은 이론상 진리, 그 다음에 이론상 개송하고 이게 막 통이 있다. 그 뒤에 이론상 서원문의 그 서원 부분은 이론상의 신앙 수행과 관계가 있죠. 이론상 서원 부분의 내용은 이론상의 신앙과 이론상의 수행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수행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를 이론상 법어로 정리가 됐다. 저는 그 정도, 그렇게 교의편에서 이론상이 갖고 있는 그 위상, 그 위치와 이론상장이 갖고 있는 그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서문, 법어, 개송의 관계를 이렇게 서사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쭉 이렇게. 뭐 이게 공부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게 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은 이렇게. 그리고 저는 대종사님이 이런 면에서 대종사님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다. 우리 생각같이 그냥 이게 크게 볼 때는 크게 보시고, 이게 대포무에 세인문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볼 때는 크게 보시지만 또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세밀하실까? 지금 그 치밀함에 그러니까 작은 건 작은 대로 잘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그 강령을 잡을 때는 또 그게 크게 탁탁탁 잡으시는 그 면이 이 교법의 이렇게 교의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조를 보면 정말 잘 되어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이론상장을 나가서 포괄적 설명을 해보는데, 과연 이론상을 명사로 이해를 해야 되나, 과연 이걸 어차피 언어라는 것은 뭔가 규정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론상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어찌 보면 지혜의 동사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통 이런 것을 언어로 할 수 없이 말하면 동명사화해요. 동사로만 설명은 언어가 안 되니까 뭔가 명사화 해야 되잖아요. 명사화를 해야 되니까 그나마 가깝게 설명하는 것이 동명사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이론상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것을 고정되고 이렇게 실체화되어 있는 명사적 개념보다는 최고해도 그냥 동명사 수준으로 제 어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그러나 더 가면 이것을 동사화해서 지혜 자체 어떤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쌍을 이런 쌍은 실생활에 활용하라고 대종사님께서 그 대종경 보면은 실생활과 연락시켜라. 연락이란 말도 참 재밌잖아요. 연락. 우리가 보통 연락하고 살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한화학에서는 꼭 그런 것도 더 깊은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경락할 때 낙자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게 좀 더 깊은 의미인가 봐요. 이게 굉장히 깊은. 사람 몸으로 하면은 사람 몸에 이렇게 다 이게 관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연락한다 하면은 이렇게 연락하고 하잖아요. 지금 저하고도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 시대의 과학기술의 문명에 의해서 지금 그 통신기술, 뭐 랜선, 뭐 여러 그 방법으로 이렇게 연락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락. 그러니까 이런 쌍이 실상하고 연락된다는 건 저는 이런 쌍의 근원에서 사은에 보은하고 이런 쌍을 놓치지 않고 이런 쌍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사유 실천하고 이런 쌍 이 자리를 딱 바탕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사막 수행하고 이런 쌍 이 자리에 의해서 신분우성으로 나아가고 뭐 이게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쌍을과 연락시키는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장의 또 교의편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쌍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서사적으로 한번 쭉 풀어봤어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계속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이 차례, 그러니까 오물교 교전에 보면 정전이 있는데 정전 앞에 차례를 이렇게 쭉 읽으면 이 차례를 옛날에는 그냥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차례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자기 이야기를 붙일 수 있다. 뭐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자, 지난 시간 아니죠. 저희가 한번 일요일 날 뵀잖아요. 일요일 날. 저를 보더만 다들 이구동문으로 직접 보니까 나이가 더 젊어 보인다고.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려 보인다고 그랬지. 그래서 야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가 보구나. 그때 제가 이렇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막 했던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쌍장을 딱 넘기면 제2 교의편에서 제1장에서 이런 상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런 이렇게 안 나와요. 이론이라고 하지 왜 이런 쌍이라고 했을까? 이론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런 제1장 이런 쌍이라고 큰 방을 하나 만들고 하죠. 큰 방에 간판이 뭐예요? 이런 쌍으로 돼 있어요. 그 문을 탁 열고 가면 이제 거기에 방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쌍,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에서 6개. 6개 방이 쫙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쌍의 진리를 탁 나가면은 이론으로 주어가 시작돼요. 주어가. 이론은 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이런 쌍의 신앙은 이런 쌍의 진리를 해서 이런 쌍의 진리가 등장해요. 이런 쌍 진리가 주체적으로 등장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수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쌍 진리는 이론은 이렇게 시작되고 제2절인 이런 쌍의 신앙은 이런 쌍의 진리를 우주만유 본원으로 믿으면서 이런 쌍의 진리가 계속 이제 앞에 자, 이게 읽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며 제불지성은 시민이요. 그럼 이걸 막 자세히 친절하게 제가 말을 하면 이렇게 읽어야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론은 제불지성은 시민이며 이론은 일체중생의 본원이며 이론은 이렇게 계속
붙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읽을 때 그렇게 있죠, 우리가.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런 쌍의 진리를 우주만으로 믿으며 또 이런 쌍의 진리를 제구제성 시민으로 믿으며 그래서 주어가 계속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런 쌍의 그 진리라고도 하고 이런 쌍 수행도 마찬가지.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리고 이런 쌍 사원은 다시 또 이론이 주어요. 이론이 주어요. 그리고 이런 쌍 법원은 이 원쌍의 진리를 각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저도 뭘 개념 없을 때 이론쌍을 잘못 설명갖고 이원쌍이라고 했는가 했더니 그 대행사님 처음에 쓸 때는 이게 이 차자 써갖고 이렇게 되죠. 이게 원쌍의 진리, 이론쌍의 진리. 그러면 이론쌍의 진리하고 원쌍의 진리하고 같은가? 다른가? 아니, 이렇게 언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표현법에 약간씩 차이가 등장하잖아요. 표현법에.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교학에서, 이론쌍과 이론은 위상차가 있게끔 현재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론쌍은 이론은 더 위고, 그렇죠? 이론은 더 위예요, 최고 위고, 이론쌍은 아래예요. 내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론쌍의 진리, 법신불 이론쌍, 원쌍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용어에 위상차가 있다. 위상의 차이. 높고 낮은 거. 차이가 있죠. 제가 좀 건방져서 저는 조무라는 이름으로 웬만하면 동질의식을 갖고 다 통일시켜버리면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사는데 어떨 때 제가 이제 건방지게 보이죠. 왜냐하면 조무가 똑같지. 지금 그런데 어디 가서 이제 교구장님이나 조금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냥 선배님 이렇게 보이시지 제가 막 이러진 않아요. 제가 잘. 그래서 어떨 때 좀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럴 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거의 위상차가 있는 거죠. 위상차. 그죠? 특히 평소에 칠하게 살다가 갑자기 위상차가 생길 때가 생기면 이거 참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정말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조무 또 선배 후배지 뭐 이런 게 좀 강해요. 제가 아직 어떨 때는 굉장히 참 버르장머리 없는 놈으로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제가. 그렇게 평생 살 건데 뭐라 해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조무로 만나지 제가 다른 걸로 만납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원벌로 교학에서요. 법신불 일원은 진리의 실상이고 법신불 일원상은 진리의 표상이라고 현재 정립해 가고 있고 거의 확정돼 있어요. 논문으로도 그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요? 대종사님 법설, 그러니까 육성법설. 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문제는. 대종사님이 육성법설에 그렇게 돼 있으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받들어야죠. 근데 대종사님이 육성법설을 이제 읽어볼 때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는 대종사님은 이론과 이론상에 대해서 구분하지를 않아요. 구분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론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이론상이라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론상이 진리라고도 하지. 이걸 딱 이론은 이렇게 뭡니까? 이론은 더 궁극적인 거고 이론상은 궁극적인 것을 설명하는 어떤 표상이야. 이렇게만 한정돼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 있죠. 그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종사님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유형으로 사용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정형으로 뭔가 이렇게 규정을 딱딱딱 이렇게 해놓은 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참 본래 좀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 쭉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실제, 진리의 실제, 궁극적 실제라고 합시다. 실제가 있고 그걸 가리키는 표상이 있다. 그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달이 있고 손가락이 있다. 달과 손가락. 달은 궁극적 실제, 실제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 다 그러죠. 이것은 손가락으로, 이건 표상이라고 하고 도구라고 해요. 그 설명을 할 때, 요 궁극적 실제인 진리는 이론이라고 하고 법신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 도구요 손가락이고 표상은 이론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대종사님이 그랬다는 걸 가져오시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한번. 그러면 제가 가져온 거에 대해서 반박된 자료를 항상 제공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말할 때 법신불은 실상이고 궁극적인 존재라면 이론상은 표상이고 도구적 존재라고 밑에 있는 개념. 법신불은 위, 이론상은 아래. 그러면 왜 여기에 이론상장이라고 말을 합니까? 법신불장이라고 말을 해야죠. 법신불장이라고 고치게요. 고칩시다. 이 얘기를 진짜 한 20년을 떠드는 것 같아. 20년을. 20년을 떠들어도 정말 대가리가 없는 저의 실력을 보면 어떨 때는 좌절감이 커요. 자, 이럴 때, 자, 그럼 우리가 보통 한 뚜렷한 깃틀, 뭐 사품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뚜렷한 깃틀을 지었다. 이것을 이론상의 표현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 뚜렷함 하고 끝내야죠. 왜 거기다 깃틀을 붙여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원벌교에서는 3자만 붙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도 분별, 우리의 주착심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물어요. 이걸 갖고 항상 제가 물어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쭉 해서 아니다고 막 주장하면 제가 묻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반야신경에 시제법 공상 나옵니다. 시제법이 공한 모습, 공한상, 공상. 그건 공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왜 이론상 거기는 상자 붙여도 되고 왜 이론상에서는 상자 붙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불리한 게임을 하려고 하냐고요. 제 말은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우리가 더 해야지. 우리는 이론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론상이라도 괜찮아야지. 이론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불교는 공이라고 해도 되고 공상이라고 해도 되고 억울해. 왜 우리는 항상 홈 경기를 할 생각을 않고 어웨이 경기를 하냐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경상도에 사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축구 전북팀 전북 현대 저도 좀 골수 팬이에요. 제가 고향이 또 이쪽이라 울산하고 붙었는데 이번에 3대1로 이겼잖아. 실력은요 프로 선수들이요 울산 정말로 그 압박 그 공간을 유지해 가고 그 하는 거 보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어떤 그 정상에 있는 팀들이 만나면요. 정말 이건 종이짝 차이도 아니에요. 종이짝 차이도 안 나요. 정말 그 재미가 있죠. 그 팽팽한 또 막 양쪽 응원전 또 그 재미가 있잖아요. 저번 경기에 또 막판에 져버렸네. 전북이 이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제 딱 이번에 이겼어. 근데 그게 왜 홈 경기에서 간발의 차에서 홈 경기에서 이길 때가 많아요. 실제로. 여기만 게 아니라, 뭡니까. 유명한 프로 경기가 실력 비슷하면 홈 경기에서 이길 때가 정말 많아요. 그건 실력이 차이가만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교법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우리의 홈 어드밴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해석이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종사님은요, 우리가 보통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손가락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라고 말하는 순간 달을 봐야 돼요. 그게 목적이지. 그렇게 하라는 게 목적이지. 단순히 손가락을 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배웠습니까? 그래서 대종사님의 지금 현재 교의품 6장 현행 우리 이렇게 못 피냐. 교의품 6장을 봐도 여기에 보면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의품 6장의 설명이에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인하여가 나와요. 인하여. 그것이 여기서 표본의 이론상 이 말은 이것이 손가락 연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표상이에요. 표본 이론상. 근데요, 재밌게도 이 뒤에 현재의 대종경 교의품에서 말하고 있는 참 이론은요, 대종산 육성 언어에서는 참 이론상으로 돼 있습니다. 참 이론상을 대종경 편수 과정에 상을 빼버린 거예요. 저는 오판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 참 이론이라고 하나, 참 이론상이라고 하나, 같다고 이해를 해버리면 언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걸 맞니, 틀리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이론이나 이론상이나 같을 때는 같고, 그러니까 이론상은 어떨 때는 손가락으로도 사용하고, 이론상은 어떨 때는 실상으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이론상의 용도가 우리가 대명사님 사용할 때 이론상의 용도는요, 좀 더 만능이에요. 만능. 이론상을 손가락으로도 사용하고 실상으로도 사용한다는 명제를 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요 똑같은 말을 정산종사의 원리편인가에서는요, 대종사님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세요. 거기는 참 이론상으로 나옵니다. 또 거기는 그대로 그냥 또 둔 거예요. 그대로 둔 거예요. 요 뒤에 교의품의 교육품 6장에 나오는 이론의 참된 성품, 이것을요, 대종산 육성에서는 이론상의 참된 성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과 이론상을 위상차를 두면 안 되고, 이론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내용을 봐가지고 이것이 손가락 역할로 사용되면 손가락 역할로 이해하면 된 것이고, 내용을 봐서 이게 달의 역할로 사용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달의 이론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언어로 그냥 딱 구분해가지고 이론상은 무조건 손가락이야, 이론은 달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근데 문제는 원불교 교학도요. 이론은 궁극적이고 이론상은 그 궁극을 표현하는 언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론상이 언어적 도구라면 이론도 언어적 도구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언어를 갖다 차별을 두어요. 그렇게.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말할 때 법신불 이론상을 쳐받아서 말 때 법신불은요. 이론상의 수식어예요.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이 아름다운 그녀. 그러면요. 이 말에는 아름다움이 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나에게 그녀는 그냥 그녀예요. 근데 남한테 설명하려니까 아름답다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그녀는 그녀 하면 다 끝나요. 나는. 그녀로서 끝나요. 근데 뭘 하려고 보니까 앞에다가 뭘 붙이잖아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막 붙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그녀가 더 중요하죠. 그녀라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이론상 앞에 수식어로 법신불을 붙인 겁니다. 법신불 사상이 기존에 있으니까. 그런데 대종사님이 법신불 이론상으로 붙인 건 맨 뒤에요. 맨 뒤에 고민하다가 글로 가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성 사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불, 신불, 심체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하려면 심체가 이론상이야. 신불이 이론상이야. 불성이 이론상이야. 맨 나중에는 법신불, 우리가 지금 법신불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론상이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는 혹자는 법신불 이론상에서 이론상을 빼고 법신불을 놓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법신불은 빼버려도요. 이론상을 빼면 법신불 이론상에서 이론상을 빼보는 끝장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또 반론이 제기해요. 아니 대종교에도 법신불이라고 나오고 정산정사 법어에 보면 예전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냐. 그러나 원불교에서 이론상을 그렇게 부수적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사라집니다.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그 법신불 이론상에서 그 법신불을 설명한 것이지 농담반 진담반은 그러면 그냥 불교로 가세요. 이건 좀 제가 지나친 말인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 때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이론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아끼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강해요. 이 말이 좀 지나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들으실 때 길통교무가 좀 지나치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쌍을 어쩐지 우리가 잘 잘 소중하게 해야 되겠다. 바로 대전사님께서 우주만유의 번원이요 재벌재성 시민인 이걸 달리 뭐라고 말했냐. 우주만유의 번원이요 재벌재성 시민을 단어로 말할 때 불성이라고 했고 어떨 때는 심체라고 했고 지금 현재 그 이론상 사원문에서는 법신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모신다는 이 존재 했을 때 이론상을 그렇게 부수적이고 그냥 실상을 가리키는 표상이라고 한정져서 딱 그냥 협소화 시켜버리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위험하게 된다. 대종사의 의도도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불교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화두의 대상으로는 이론상을 삼아도 그들은 그들의 그 이론상을 자기들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절에 가보세요. 부처님 모셔져 있지. 부처님 그 모습을 모셔놨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이 형상, 부처님의 이 이미지를 통하지 않고는 이론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 자체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부처님의 형상을 통과를 해야 돼요. 어떤 문화 현상으로는 훌륭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론상이라는 그 실상을 통해서 이론상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론즉 사은이라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이건 기존의 불교적 전통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막 또 판타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대종사님. 뭐 무슨 아미타불이 어쩌고 막 또 뭐 유리광불이 어쩌고 막 이런 소리도 안 해요. 대종사님. 그대로 이론상 자리를 설명하고 그대로 천지은이 보고 부모은이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은 대종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교에서요. 화엄 세상이 어쩌다 설명을 하는데요. 화엄 세상에 그 뭡니까? 환타지만 있지 실상이 없어요. 설명이 안 나와요. 대종사님 말하지 않습니까? 화엄 세상.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쫙 펼쳐버리지 않습니까? 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교학적 실력으로 우리가 이걸 갖고 내지 않으면 너무나 그 실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펼쳐버리니까 사람들한테 자극이 안 되나 봐요. 뭔가 거기다가 의인화도 좀 시키고 판타지를 더 집어넣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나는 안 합니다. 다른 분이 하는 것은 내가 반대는 안 해도 나는 안 하겠다는 말로 저는 좀 굳혔어요. 저도 저도 교화 현장에 있으니까 뭔가 교도님께 설명할 때 그렇게 뭔가 의인화를 시키고 뭐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또 약간의 이렇게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간다. 뭐 이렇게 그 어떤 그런 판타지 같은 건 얘기를 하면 좋지만 저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분이 하시면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이론상을 딱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표본의 이론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실상, 참 실제의 이론상에 직한다. 이걸 우리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지금 이런 쌍장 처음에 들어가는데 이런 쌍장을 어느 정도로 제가 또 해야 될까 약간 고민이 있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이런 쌍을 문화적으로도 잘 밝히고 우리가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서두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펼쳐봤어요. 서두를 쭉 한번 펼쳐봤어요. 저희가 1시간 정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지금이 8시죠? 그러니까 한 8시 10분에 다시 만나서